우리가 차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켤 때 비율을 조절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화면을 보세요. 저 거대한 것, 태양을 보세요. 현재 65억 명의 인간조차도 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해양물리학자 피어스 코빈은 날씨를 예측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매트 오피스의 막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코바인의 새로운 기술은 지속적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그는 전국 언론에서 슈퍼 기상캐스터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태양이었다. 우리의 태양 기상 기술인 장거리 예측의 기원은 원래 흑점에 대한 연구와 이를 예측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후 태양을 활용한 날씨 예측이 훨씬 더 흥미로우니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흑점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기 훨씬 전인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흑점의 수가 많을수록 날씨가 더 따뜻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흑점의 수를 세분했습니다. 1893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워드 문더는 소림기, 리틀 아이스 에이지 동안 태양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기간인 문더 극소기의 태양에 보이는 반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날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흑점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상청이 정상적인 예상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하여 윌리엄 힐을 통해 날씨에 대한 도박을 통해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달 돈을 벌었습니다. 지난 겨울 기상청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했고 날씨가 언제 추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2월 이후 우리는 옳았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1991년 덴마크 기상연구소의 수석과학자들은 20세기 흑점 기록을 편집하고 이를 온도 기록과 비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태양이 하는 일과 지구의 온도 변화 사이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 활동이 194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1970년대까지 40년 동안 감소했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온도와 태양 활동 또는 흑점 주기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더 긴 시계열이나 다른 시계열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가 우리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즈 크리스텐슨 조스와 그의 동료들은 400년간의 천문학 기록을 조사하여 흑점 활동과 온도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태양 활동의 변화가 지구의 온도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태양인 것 같았습니다. 일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물론 태양은 열을 내보낼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태양이 구름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름은 강력한 냉각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형성되나요?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지구가 원자 입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우주광선, 코스믹 레이라고 부르는 이 입자들은 우리 태양계 너머의 초신성 폭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내려온 입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와 만나 물방울이 되어 구름을 만든다. 그러나 태양이 더 활동적이고 태양풍이 강하면 통과하는 입자가 적어지고 구름이 더 형성됩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최근에야 명확해졌습니다. 천체물리학자인 리어 샤비브 교수가 구름을 형성하는 우주선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지질학자인 잔 위저 교수가 작성한 6억 년 전의 온도 기록과 비교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우주선이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선이 떨어지면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구름과 지구의 기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보려면 선을 뒤집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기조하고 그것들을 서로 겹쳐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잔 웨이즐러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폭발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양한 기록이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후는 구름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구름은 우주선에 의해 제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광선은 태양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태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엑스레이 눈이 있다면 멋지고 친근한 노란색 공처럼 보이는 것이 선난 호랑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태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증신이며 엄청난 폭발과 가스 분출, 즉 끝없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태양풍을 내뿜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태양의 대기권 안에 있습니다. 20세기 동안 자기장의 강도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5년 하버드 대학교 천체물리학자들은 미국 지구물리학연맹의 공식 저널에 다음 그래프를 게재했습니다. 파란색 선은 지난 100년 동안 북극의 온도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은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확실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온도 기록과 나사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과학자들이 독립적으로 기록한 지난 세기 동안 태양 활동의 변화를 묘사하는 이 빨간색 선을 다시 살펴보세요. 지난 수백 년 동안의 태양 활동은 10년 단위로 햇빛 및 북극 기온과 아주 좋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버드 천체물리학자들과 다른 많은 과학자들에게 결론은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기후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CO2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인간이 만든 지구온난화에 관한 뉴스 기사가 날마다 쏟아지는 걸까요? 왜 언론과 다른 곳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확실한 사실로 간주합니까? 지구온난화 이론의 힘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기상위성은 바짝 마른 농장에 찾아와 수확량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행성을 묘사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통일적인 예측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74년에 BBC는 이상하게도 친숙해 보일 수 있는 재난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 영화는 우리에게 날씨의 재난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토네이도가 맨일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시리즈의 배우에 있는 사람은 전뉴 사이언티스트 편집자였던 미겔 카더였습니다. 웨더머신에서 우리는 지구 냉각과 새로운 빛나 시대의 위협이라는 당시의 주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자연의 얼음은 우리를 왜소하게 만듭니다. 40년 동안 기온이 하락한 후 전문가들은 더 시원한 세상이 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큰 동별의 위협이 항상 존재합니다. 새로운 기나기가 우리 땅을 차지하고 북부도시를 땅에 묻게 될까요? 그러나 절망과 우울 속에서도 희망의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버트 보울링이라는 스웨덴 과학자는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공 이산화탄소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많고 석탄도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에탄올을 희하며 어부스를 부스티킹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한다면 약 50년 후에는 기후가 오늘날보다 몇 도 더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른다. 우리는 또한 스웨덴의 버튜볼인 이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제 TV에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Trees grow more quick. 그리고 그를 환상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Climate hunting. 70년대 냉각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간이 만든 지구온난화에 대한 버트 브루닝이 기여한 이론은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Winds of 변화를 위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먼저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광부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마가렛 대처에게 에너지는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70년대 초 석유 위기로 인해 세계는 경기 침체에 빠졌고 광부들은 테드히스의 보스당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진 대처는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을 붕괴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본 것은 노사 분쟁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제 목표는 법과 질서를 붕괴시키고 민주적 위계 정부를 파괴하는 조직화된 혁명적 소수의 출현입니다. 이 주제의 정치화는 마가렛 대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매우 염려했습니다. 제가 에너지부 장관이었을 때 원자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언급되기 오래전에 그녀는 에너지 안보에 대해 걱정했고 중동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국 관상노동자 연합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석유도 믿지 않았고 석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정말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이건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원자력을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정말로 주로 말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학자들에게 왕립학회에 가서 이것을 증명할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떠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연히 돈은 흐르게 마련이다. 그것이 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연구, 개발,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기후를 연구하는 것이었지만 특히 이산화탄소와 온도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About inflation, which Mrs. Thatcher